안녕하세요. 예. 서울은 마취통증의학과 원장 이은영입니다. 한 달 동안 행복하게들 지내셨어요? 9월 달인데도 정말 더웠죠? 저도 이렇게 더운 9 월은 처음 겪어 보았습니다. 예. 지구 온난화가 점점 진행하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고요. 정말 뭐 이 더위 와중에도 예 그래도 저 시간은 가고 가을은 인제 또 오고 있죠. 네. 참 9 월은 참 굉장히 길고 더웠던 것 같고요. 좀 의료 사태가 빨리 해결되길 바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거는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질병을 말씀드리는데, 이게 일으킨다기보다 원래로 따지면 인제 대상포진에 어떤 병들이 있냐,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대상 면역 기능을 떨어뜨려서 대상포진을 많이 일으키냐, 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동안 요걸 말씀드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음. 네, 오늘 뭐 본격적인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인제 이번에 예술의 전당에서 뭉크라는 화가를 봤는데, 화의 전시회를 봤는데, 요 지금 보이는 요 그림은 인제 절규라고 그래서 되게 유명한 그림이죠. 여기 가 보니까 판화로요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불안을 상징해 준다고 그러죠. 딱 봐도 불안하죠. 사람이 막 이렇게 막 놀래고 있고. 그리고 가서 보니까 제가 요거가 이거를 저는 이제 병든 소녀라고 생각했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병든 아이가 맞겠고요. 요거가 자기 누나가 돌아가실 때 부근에서 인제 그린 그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얼굴에 보면 소녀 얼굴에 보면 하얗게 앞으로 이렇게 마치 후광처럼 나타나는 그런 사진을 그림을 그려 놨죠. 네. 음.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그림 외에도 아주 엄청나게 많은 그림들을 그리셨는데, 대부분 질병, 뭐 죽음, 우울 이런 거를 그리셨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제 막 가서 보다가 '아 무슨 놈의 그림들이 전부 다 이래.' 막 그랬거든요.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좀 희한해지는 게 뭐냐면요. 나중에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아무리 잘나 보여도, 우리는 왜 아기 때 처음에 태어나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엄마 아빠가 먹을 걸 줘야지 살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그러면 누구나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이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적인 상황을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겸손을 느끼게 됐고, 사람이 겸손하게 되면 오히려 희망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뭉크 화가께서 인제 나중에 만년에 이게 태양을 그리신 건데요. 이게 그러니까 희망을 상징하고 있죠. 이거를 희망이죠 이게. 빛을 보신 거죠, 빛을. 빛의 영. 그러니까 빛을 보신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뭉크 화가 이분은 인간의 통증, 인간의 고통을 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 우울, 병 여러 가지를 그리셨는데 전부 다 인간의 고통을 그렸거든요, 통증. 제가 이번에 이걸 보고 전시회를 보고 감동을 받은 이유 한 가지가, 제가 이 통증 의학과 의사라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불현듯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아픈 걸 옆에서 구경하다 보면 처음에 안 됐다는 생각,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요즘 갈수록 겸손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겸손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 치고 겸손하지 않는데, 예 좀, 예 여러분들도 한번 이 뭉크 작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제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이런 책도 지으셨더라고요, 어느 작가님께서. 그래서 그걸 보는데, 이게 별이 빛나는 밤에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건 여러 화가들이 인제 그린 거고요. 뭉크 화가는 독특한 그런 또 느낌을 주고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호도 있고요. 뭐 그런데 뭉크 화가는 또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네. 상당히 이제 이게 보다 보면 우리가 예 정말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미래, 예 겸손해서 우리가 희망을 보는 그런 길로 나가야 된다라는 작가셨 그러니까 뭉크 화가님은 한 80 까지 사셨더라고요. 80도 넘게 사셨던 것 같아요. 80쯤 사셨습니다. 예. 그래서 인제
제가 책 소개하고 인제 요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인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건 인제 대상포진에 대해서인데요. 이게 2015 년에 한 10년 정도 전에 인제 그 천안무군에서 대상포진을 연구하신 그 저널이 있는데 요거 하나만 소개시켜 드려도 대개 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은 총 1,100 명, 거의 1,000 명을 가깝게 하셨으니까 굉장히 대단한 연구였고요, 나름. 그 당시에 여기 보면은 어떤 분들이 대상포진에 걸려 있냐 보니까 당뇨병, 그다음에 암, 고혈압, 심혈관 질환, 그리고 아주 소수지만은 임신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피로하고 스트레스가 많다는 분이 또 있었고, 네, 기타 여러 병들이 있었고요. 한 55%, 한 600명 정도는 다른 병이 없이 그냥 갑자기 걸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렇게 정리한 게 그다음 그림이고요. 쭉 보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맨 밑에 보면 가장 적은 거고, 가장 없는 게 인제 병이 없는 게 가장 많으셨고요. 600 명. 그다음에 인제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암, 놀랍죠. 암이 많죠, 생각보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인제 임신, 그다음에 피로와 스트레스, 그 외에 무슨 여러 가지 이런 병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요걸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면요. 어 이게 일단 첫 번째 고혈압을 말씀드릴게요. 저희 병원에 오시면은 인제 입원하거나 아니면 제가 치료해 드리면은 이게 고혈압이 조절이 안 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대상포진 걸려서 오신 분들 보면. 그래서 이게 저도 대상포진에 걸린 분들을 보니까 이분들이 대상포진에 걸리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아파서 혈압이 올라간 건지 아니면 혈압이 올라가 있어서 대상포진에 걸린 건지, 고거는 뭐가 먼저 있었는지는 불분명할 수밖에 없겠죠, 저한테 오셨을 때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는 조절이 안 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고혈압 약을 더 드셔야 돼요. 이 대상포진에 걸려 있을 때는 혈압이 조절이 안 되면. 예. 그래서 이제 약을 더 드시면 되겠고, 그 놀라운 게요, 대상포진이 인제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혈압도 좀 낮아집니다. 그래서 약을 원래대로 이제 드시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이 대상포진의 원인인지 결과인지, 좀 이 고혈압이 대상포진의 원인인지 결과인지는 정확히 하지는 않지만 혈압이 올라가는 분들이 많더라. 그리고 사라지면은 혈압이 좀 낮아지는 거로 봐서 '아마 결과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 불분명합니다. 그걸 누가 어떻게 연구할 수가 없겠죠, 그거는. 네. 그다음에 이 당뇨. 당뇨도 꽤 많으셨는데요, 입원하신 분들 중에. 그러니까 대상포진에 감염되고 난 다음에 제가 인제 당뇨 검사는 기본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면은 당뇨가 있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아니 나 당뇨 없었는데 여기서 처음 발견됐다."라는 분이 많아요. 그걸 보면은 당뇨는 아마 대상포진의 원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는데, 혈당이 높으면요,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게 뭐 백혈구에 작용을 해요. 그래 가지고 면역 기능이 저하되니까 그것 때문에 대상포진이 온 거죠. 그러니까 대상포진은 면역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오는데, 당뇨에 걸리면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당 조절이 안 되시거나 아니면 당에 처음 걸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여기 말씀드리지만 이게 당 조절을 위해서 약을 더 드셔야 돼요, 반드시, 대상포진에 걸려 있는 동안엔. 그리고요, 그다음에 인제 대상포진 걸려 있고 그래도 좀 걸으시긴 하셔야 되는데 유산소 운동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걷는 운동만 살살 하셔야 되고요. 대상포진에 걸려 있으면 온몸이 아프거든요. 근육이 되게 나쁜 상태예요. 그래서 뭐 유산소 운동 말고 근력 운동 같은 거 하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에 걸렸는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유산소 운동, 식사하시고 걷는 거 정도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는 암이라는 게 암이요, 암. 그러니까 악성 종양. 의외로 악성 종양이 몇 분 있었어요, 저희도 그 환자분들 중에. 음. 원래는 만약에 암이라는 걸 자기가 아시는 분들은 항암 치료를 하시기 전에 이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받으셔야 돼요. 새로 나온 백신이죠. 그리고 저는 인제 환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대상포진에 걸리신 다음에는 3 개월 내에 암 검사를 한번 받아 보시기를 권장드려요.
예, 뭐 기본 암 검사들이죠. 의외로 있는 분이 있었는데요. 뭐 갑상선암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전체 대상포진 환자의 4% 정도가 암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상포진에 걸렸는데 25명 중에 1명은 암일 수도 있는 거예요. 꽤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30명에 1명이라고 해도 내가 그 대상포진일 수도 암에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대상포진에 한번 걸렸다 그러면 한 번쯤 암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주 몇 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인제 되게 치명적인 질환이니까 그 반드시 검사 받으시는 게 좋겠고, 의외로 인제 뭐 갑상선 암 같은 경우는 쉽게 치료가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암의 크기와 상관없이 온다는 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암이 크다고 대상포진이 오는 게 아니고 아주 작아도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거죠.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찬스이기도 하니까요. 예. 그러셨고요. 그리고 심혈관 질환도 좀 있었거든요. 심혈관 질환. 이거는 뭐 심근경색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게 인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심장이 빨리 뛰고, 심장이 빨리 뛰니까 심근경색이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대상포진에 걸리신 분들이 이상하게 가슴이 뻐근하다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은 요게 심근경색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협심증 이런 게 면역 기능을 좀 떨어뜨리는 거 아닌가 요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은 원인이자 결과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대상포진에 걸리면 특히 얼굴에 생긴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 즉 중풍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중풍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 놀라운 겁니다 이거. 예? 그래서 이게 얼굴이나 이거 어깨 쪽에 이렇게 생기셨으면 '아 이거 좀 내가 좀 조심해야겠구나.' 고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 빨리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는 임신. 아이고, 임신해 가지고 인제 되게 힘드시잖아요 임신하면. 특히 임신 초기에 이게 좀 많이 오는데 대상포진이. 그러니까 너무 인제 막 힘들고 처음에 막 임신하기 힘들고 막 그러니까 입덧 나고 그러면 못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오지 않겠어요? 정말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은 대상포진 치료제는요, 기형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포진 걸렸을 때 약을 드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이 이제 3 가지가 있는데 어 이게 2 가지는 전혀 기형과 관련이 없고, 1 가지는 기형과 관련은 없는 것 같은데 100% 연구가 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엔 셋 다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대상포진 임신해 가고 대상포진에 걸렸는데 왜 약을 안 드시는지, 약을 안 드실 필요는 없겠죠. 그쵸? 반드시 약을 드셔야겠습니다. 약을 드셔도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예. 그러시고, 예. 그다음에 인제 피로와 스트레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음 불면증, 스트레스, 피로는 당연히 대상포진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그래 가지고 무슨 회사에서 일을 많이 한다 뭐 여러 가지 뭐 아니면 뭐 스트레스 중에는 본인이 살 빼다가 오는 분도 있고요. 남자분들은 근력 운동을 과다하게 해서, 근력 운동하면은 근육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근육이 파괴된 거를 인제 재생시키고, 근육이 파괴된 걸 재생시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회복 기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을 경우에 이게 대상포진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피로 굉장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요게 또 희한한 현상이 한 가지가 뭐냐면요. 대상포진에 감염되면 수개월 동안 피곤해요. 어? 그러니까 좀 피곤하니까 대상포진에 걸리고, 대상포진에 걸리니까 피로하고 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상포진에 걸리시고 나면 이게, 그러니까 피로와 스트레스의 결과이니까 이게 대상포진의 원인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하니까 대상포진에 걸리고 난 다음에 회복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피로와 스트레스가 없으셔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약간 좀 게으른 생활, 빈둥대는 생활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금주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대상포진 그 증상이 나을 때까지는
절대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술이 인제 염증을 일으키니까. 그래서 피로와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일찍 잔다. 유산소 운동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뇨 있는 분들은 유산소 운동 뭐 30분 뭐 아니면 뭐 오전 오후로 통틀어서 한 1 시간 정도 걷는 거. 산책이죠, 산책. 뭐 걸으라고 그래서 뭐 산을 걸으라는 게 아니고. 뭐 그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되도록이면 일찍 주무시고 예? 좀 그러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렇고요. 예. 그다음에 인제 기타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 내분 부위 질환 뭐 이게 가끔씩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니까 막 살 빠지고 예 계속 막 움직여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흥분된 상태를 유지하니까 오는 분도 있었고 반대도 있었어요. 갑상선 기능이 저하돼서 너무 피곤하고 뭐 이런 식의 것들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당뇨도 일종의 내분비 질환이겠죠. 그다음에 뇌병증, 뇌에 병이 있는 분들도 오셨다니까요. 지금 제가 본 분 중에는 대상포진인데 이제 수포 없는 대상포진이에요. 그러니까 병의 양상은 분명히 대상포진이거든요. 그런데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증상으로만 보서는 이게 대상포진 수포 없는 대상포진 같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무슨 뇌의 병증이었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상포진에 걸렸다고 이게 그냥 그냥 면역력이 떨어졌으니까 대상포진만 치료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몸에 진짜 어디에 예측 못한 병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제가 예측 못한 병들도 있었고요. 환자들도 그렇습니다.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반년 정도 조심하셔야겠죠. 그리고 호흡기 질환들 중에 뭐 천식 같은 거가 있으면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거든요. 스테로이드는 아시다시피 무슨 작용을 하냐면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죠.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계속 드시는 분들은 '아 내가 대상포진 걸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스테로이드를 계속 뭐 먹거나 맞아야 되는 분들은요. 예방 주사를 맞으셔야 돼요. 요즘 새로 나온 건 예방 주사를 맞으셔도 되거든요, 나이에 상관없이. 꼭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뭐 신장 질환 그러니까 콩팥이 안 좋으면 면역 기능 떨어지죠. 그리고 그다음에 인제 이거 좀 희한한 건데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이제 뭐 딴 건 아니고 인제 근육통이요. 대상포진에 걸리면요. 이렇게 전신적으로 아프시다는 분이 많아요. 이게 무슨 증상인가요? 막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이러는데 이게 대상포진 때문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상포진에 걸리고 나면 이렇게 막 여러 군데 몸이 그러니까 뭐 아무 일 없이 막 목도리가 뻐근하기도 하고 막 허리도 아프고 막 다리도 아프고 막상 뭐 큰 병은 아닌데요. 그럼 좀 짜증나죠 좀 아무래도.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 근육통이 많다는 얘기는 근육 손상이 왔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근력 운동을 많이 세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간이랑 인제 뭐 감염 다른 감염 같은 게 또 올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감염에 관해서인데 이게 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랑 연구한 게 있는데 되게 좀 신기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구는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코비드 19과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생긴 병 이름이 코비드 19잖아요. 그 코비드 19에 걸리면 대상포진에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 50세 이상이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나중에 인제 대상포진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시간은 언제 걸리냐면 여기 보시면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코로나에 감염되고 나서 3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대상포진에 감염되는 분이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1 년까지 대상포진에 잘 걸리는 거라고 되게 돼 있더라고요. 물론 내가 13개월에 걸릴 수도 있고 15개월에 걸릴 수도 있겠죠. 그쵸? 가장 많은 게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대상포진에 걸리기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원인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통계적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됐어요, 이미. 그래서 이게 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고 나면 대상포진에 잘 걸리더라." 이거죠. 현재까지 우리가 가설로 제시되는 게 뭐냐면요. 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T세포라는 걸 갖다가 약화시키는 거로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에이즈 바이러스도 똑같아요. 그 T세포라는 거를 약하게 만드는데, 그 T세포가 뭐 하는 놈이냐면 얘네가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도 하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T세포를 약하게 만들면 대상포진도 많이 걸릴 수 있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연구는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연구 중에 있어요. 그럼 이거 굉장히 좀 특이하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모르는 감염의 세계가 되게 많죠. 감염병이 이렇게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예. 예, 그러시고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저는 인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매달 네 번째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제가 방송하니까 어 궁금하신 거 있으면 자주 요때 좀 들어오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지만은 요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거, 예? 태양, 예? 항상 우리가 희망을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한번 20분 정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나머지 30 분은 인제 제가 늘 하듯이 여러분들은 궁금하신 거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제가 다 설명해 드리는데요. 그래서 고거 어 문답? 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어디 윤희 님부터? 네. 네. 예, 안녕하세요. 크리스탈 님. 네. 친구가 대상포진을 2번 걸렸는데 저는 1번 걸리면 내성이 생기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게 1번 걸리는 게 내성이 그러니까 내성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예방이죠, 예방. 이거 예방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보통은 인제 근데 한 3번 이상은 잘 안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면역 기능이 좀 이렇게 어 좀 좋아지긴 합니다, 한 번씩 걸리면. 네. 그래 가지고 2번 걸리신 분은 많지 않은데 3 번까지는 걸리기도 하는데 4번 걸리면 그거는 좀 그건 다른 병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친구분도 대상포진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2번 걸렸으면은 이게 아마 젊으신 분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면은 이거를 원인을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병이 있잖아요. 어떤 병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걸 한번 찾아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 안녕하세요. 예, 윤담 님. 네. 8세 남자아이인데 2년 전 소아 대상포진에 걸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또 같은 자리에 물집이 생겼더라고요. 소아 대상포진이 생긴 원인이 뭘까요, 선생님? 어. 소아대상포진이라. 예. 저도 그러니까 소아대상포진이 생긴 원인은 일단은 뭔가 면역 기능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원인이 뭘까요? 한번 찾아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가 굉장히 스트레스와 피로 속에 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혹시? 예방 주사가 이게 수두 예방 주사를 맞는데요. 수두가 사실은 대상포진 바이러스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넣어 주는 거거든요, 그게. 예방 예방 주사가, 수두 예방 주사가. 그러니까 걔네들이 몸속에 들어와 가지고서 이게 대상포진을 일으키게 돼 있죠. 그러니까 몇 년 지나서 말입니다. 근데 원래는 예방 주사를 통해서 생긴 대상포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수두지만 우리가 자연계에서 걸린 수두가 있고 예방 주사로 인해서 걸린 수두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방 주사로 인해서 걸린 수두는 대상포진에 나중에 대상포진이 와도 경증으로 온다고 돼 있거든요, 야생종보다. 그런데 이건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같은 자리에 물집이 생기는데 이게 대상포진이 아니고 단순 포진 아닐까요, 혹시? 통증이 없으면? 음. 좀 저도 뭐 딱 꼬집어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소아 대상포진이 자꾸 반복이 된다면 뭔가 인제 스트레스 같은 거 줄여 주고 가장 중요한 게 피로와 스트레스니까. 그 외에 뭐 다른 원인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영양 부족도 많고요, 애들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많은 경우가 아니니까 꼭 한번 원인 한번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저도 뭐 딱 꼬집어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이번에 그러니까 2년 전에 대상포진에 걸렸는데 같은 자리에 물집이 생겼는데 이 물집이 대상포진인지부터 인제 확인을 해 봐야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대상포진이 맞다면 그때는 인제 원인을 한번 찾아보셔야 되죠. 원인은 되게 많은 거는 인제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밥 안 먹고 너무 움직이고 뭐 그런 게 원인이겠죠. 뭔가 아드님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을까요? 뭔가 알 수 없는? 네. 뭐 큰 병은 아닐 테고요. 8세 남아 있는데 무슨 아까 말씀드린 뭐 고혈압, 당뇨 무슨 그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네. 피로와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예. 코스모스님 예 안녕하세요 코스모스님. 네. 저는 10년 전에 갑상선 암 수술 후 대상포진을 크게 앓았었는데 일주일 약 먹고 괜찮아졌는데 그 후에 1 년에 5-6 번은 단순 포진이 생겨 너무 힘듭니다.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 조언 부탁드립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단순 포진이요? 저도 이게 입술에 단순 포진 생겼는데 이 단순 포진은 저도 이렇게 1 년에 자주 생기긴 하지만 고통스럽진 않은데요. 단순 포진이 생기는데 아프시단 말입니까? 오호. 그러면은 요거는 그러니까 대상포진에 걸리신 거 아닐까요 혹시? 이게 대상포진이 원래 3 번만 걸린다고 3번 이상 잘 안 걸린다고 그러는데 저 이렇게 보면 이게 단순포진하고 대상포진이랑 알아내는 방법이 뭐 부위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부위 그러니까 뭐 입술이나 무슨 성기 주위에 생기면 단순포진이고 딴 데 생기면 대상포진이다 그러는데 실제로 피부에 생겨도 이렇게 한 군데 모여서 생기면은요. 이게 아프지도 않고 그러면 이게 단순포진이지 대상포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인제 조그맣게 생기더라도 그게 아프다 그러면은 대상포진일 수도 있거든요. 치료보다 제 생각에는 예방주사를 맞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예. 이번에 새로 나온 예방주사가 있는데요. 고거를 예방주사를 맞아 보도록 하십시오. 이번에 단순포진에 걸리고 그러니까 3주 후에 완전히 통증이 사라지고 나면 그때 한번 예방주사를 맞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단순포진이 대상포진인지는 좀 불분명하지만 대상포진일 가능성이 아주 낮지만 있으니까 예방주사를 맞아 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치료 방법은 통증 그냥 신경통증 치료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신경통약 드시고 진통소염제 드시고 그다음에 비타민 같은 거 드시면서 빨리 쉬고 그게 중요하죠. 근데 고통스러우시기까지 하시는 거 보면 참 안 됐습니다. 네. 예. 그 좀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유은희 님이요. "저는 독감을 한 달 앓은 후에 대상포진이 왔어요. 대상포진도 아프고 대상포진 예방주사도 아팠어요." 그렇죠. 이게 독감도 실제로 이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T셀인가? 고 T세포 고걸 갖다가 파괴시키니까 걔네도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대상포진이 오셨던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고생하셨겠는데 이거.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예방주사도 아프셨구나. 네. 예방주사 좀 뭐 젊으신 분들이 좀 맞으면 좀 아파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을 필요가 없고요. 타이레놀 드시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 진통소염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 드셔도 돼요. 이번에 새로 나온 대상포진 예방주사가 좀 아플 때 그냥 참지 말고 그냥 약을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도 안 아프고요. 그 아픈 부위에다가 냉찜질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아픈 이유가 면역 증강제라는 걸 써서 아파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아픈 게 아니고 면역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면역 증강제가 들어가는데 굉장히 아프죠. 그게 아프거든요 그게. 이 면역 증강제를 쓰는 예방주사들이 다 아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예 박미희 님 예 안녕하세요 박미희 님. 네.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순포진도 피곤할 때 생기더라고요. 대상포진과 단순포진이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단순포진하고 대상포진은요. 생김새의 포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포진이라는 게 뭐냐면 포가 물집이란 뜻이고요. 진은 피부 발진이란 뜻이거든요.
피부에 물집이 생기는 병이다라는 뜻이에요. 포진이 별게 아니고. 그 의미는요. 그래서 단순 포진은 입술이나 성기 주위에 생기는 뭐 타입 1, 타입 2 이렇게 나눠지고, 대상 포진은 얘들이랑 좀 다른 건데, 얘네 둘이는 거의 뭐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촌지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 포진이 이렇게 통증 안 일으키는 이유는요, 얘들이 들어온 지가 오래됐대요. 얘네들은 한 10만 년 됐다. 그리고 대상 포진은 들어온 지가 4천 년? 뭐 하여튼 10,000년? 뭐 이렇게밖에 안 돼 가지고 아직 그 인체에 적응을 좀 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상 포진은 그나마 평생 몇 번 안 걸리고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단순 포진은 죽지도 않고 큰 병도 안 일으키고 계속 그냥 번식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와서 큰 이상을 안 일으키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얘들이 뭐랄까요? 기생하게 됐죠. 단순 포진은 좀 이렇게 우리 몸에 기생하고 있는 바이러스랑 똑같습니다, 이거. 기생충? 기생 바이러스? 우리를 뭐 죽이지도 않고 아주 우리 영양분을 쩝쩝쩝 빨아먹으면서 아주 너무너무 잘 살아요, 아주. 모든 병이 이렇게 진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 포진과 대상 포진은 사촌이다. 그리고 대상 포진은 최근 들어 들어온 거라 아직까지 적응을 좀 덜해서 통증을 일으키지만, 단순 포진은 이제는 뭐 통증도 안 일으키고 계속 그냥 우리를 갖다가 우리 몸속에서 살면서 번식만 잘하고 있어요. 제가 입술 단순 포진이 있는데 이거 뭐 왜 왔겠어요? 제가 아기 때 누군가 어떤 분이 단순 포진 걸리신, 본인도 포진에 걸린지 모르시는 분이 와 가지고 애기 이쁘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뭐 뽀뽀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 아기 때 뽀뽀 한번 안 애기들 다 뽀뽀해 주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게 단순 포진은 막을 수가 없어요. 진짜 뭐 엄청나게 잘 옮기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거 손가락 이렇게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애들한테 한 번만 이렇게 딱 해 주면 다 없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막시무스 초이님, 예, 안녕하세요. 막시무스 초이님. 네. 막시무스는 크다는 뜻인데. 네. 네. 그리고 예, 아버님 78세시군요. 올해 4월에 오른쪽 어깨와 앞가슴 쪽에 대상 포진이 오셨고 치료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예방 접종은 언제가 적당할런지요? 이전에 대상 포진 백신 맞으신 적은 없습니다. 올해 4월에 걸리셨잖아요. 그래서 치료 완료가 5월 달이라고 보면요. 한 달 아니면 길어도 6월이겠죠. 6, 7, 8. 그러니까 급성기 지나고 3개월이니까 지금부터 10월 1일부터 맞으면 되겠습니다. 네. 급성기 지나서 3개월이니까 바로 하시면 돼요, 지금 예방 접종. 네. 근데 구형 대상 포진은 아니고요. 신형 맞으셔야 돼요. 신형 예방 주사. 예. 그러시고요. 그다음에 어머니께서는 아직 걸리시지 않으셨는데요. 암 수술 이력이 있으십니다. 백신 맞아도 되는지요? 맞아도 되는 게 아니고요. 빨리 맞으셔야 돼요, 이건. 이런 어떤 암 수술 같은 거 맞고 이러면 몸이 되게 약해져 있는 상태라서 대상 포진 걸리면은 되게 고생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 같이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예. 어머님은 맞아도 돌연지가 아니라 빨리 맞으셔야 되고, 아버님도 아프신 지가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인제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근데 급성기만 지나면 맞으면 되니까 대상 포진 걸리면 한 달이면 낫거든요. 그래서 한 달 뒤에 맞으셔도 되는데, 제가 3개월 말씀드리는 건 뭐 어떤 우리가 급성기는 3개월이다라고 이렇게 의사들이 얘기하는 그런 게 있어요. 예. 하여튼 그래서 예방 주사를 그렇게 맞으셔야 되겠고요. 예. 토니 님, 코로나 접종 후에 대상 포진이 3개월마다 발생하신다고요? 어머. 이게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리신 게 아니라 코로나 예방 주사를 맞고 발병하셨다. 이런 연구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코로나 예방 주사를 맞아도 대상 포진을 좀 더 많이 걸리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약간 불확실한 면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리고 난 다음엔 분명한데 코로나 접종하고 나서는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은 코로나 접종하는 게 우리가 이게 하여튼 이게 뭐 불분명한데 가능은 해요, 이것도 기전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맞는 코로나 예방 주사가요, 그게 우리 유전자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넣어 주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이게 우리 몸에 생뚱맞게 그냥 바이러스를 넣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인제 그것 때문에 면역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발병하시는 분이 있나 봐요. 요거에 대해서는 인제 계속 연구 중이니까 저도 인제 이게 코로나 때문 예방 주사와 관련이 있는지는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예방 주사가요, 5 년이나 뭐 10년 연구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예방 주사처럼 이렇게 급박하게 나온 예방 주사가 많지 않죠. 그러니까는 너무 급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낸 거고, 그래서 인제 우리가 예측 못하는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인제 벌써 맞은 지가 한 4년 됐잖아요. 3 년?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상하는 부작용은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 나오는 거는 맞으셔도 상관없을 거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토니 님은 빨리 예방 주사를 맞으세요, 대상포진 예방 주사를. 그러니까 뭐 발병하고 1 개월 지나면은 가라앉잖아요. 그럼 그 1 개월 지나고 나서 예방 주사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 주사. 예. 그리고 전숙자 님, 예, 안녕하세요. 예. 어 "대상포진이 아니고 대상포진 사촌이라고 들었다. 자꾸 재발이 된다." 단순 포진이죠? 네. "뽀로지같이 올라오면서 끝부분이 노란색을 띠고 염증이 생긴다. 연고도 바르면 일주일 지나서 없어진다. 올라올 때 염증을 수술해야 한다고 합니다." 염증이요? 염증을 수술이 아니고 이렇게 약을 잘 발라 주셔야죠. 그리고 염증을 이렇게 소독을 잘해 주셔야 돼요. 이게 아마 걸리신 게 단순 포진인 것 같은데요. 예. 그 이게 대상포진 예방주사를 맞으면 단순 포진이 예방이 될까? 그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안 될 것 같긴 하거든요. 하지만은 빨리 예방주사를 맞는 게 좀 정답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단순 포진이면은 뭐 대상포진 예방주사 맞는다고 예방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올라올 때, 예. 이게 단순 포진이 이게 이렇게 짜증나는 병이거든요. 계속 걸리는데 그렇다고 내가 무슨 이것 때문에 병 걸리지도 않고 약간 이렇게 좀 자꾸 신경 쓰이는데 없어지진 않고. 그러니까 얘들이 단순 포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독한 놈들이에요. 죽일 방법도 없고 살려 줘도 큰 문제가 없고 내가 늙어 죽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단순 포진 걸려 있다고 뭐 내 수명이 줄질 않거든요, 전혀.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무슨 아픈 병 걸리는 것도 없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천적이 아니고 정말 완벽한 기생생물 아닐까 싶습니다. 단순 포진 같은 거는 정말 완벽한 기생생물이에요,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네. 예, 그리고 예, 최기동 님. 예, 안녕하세요. 최기동 님. 네. "대상포진 예방주사는 몇 살에 맞으면 좋을까요? 요즘 나온 예방주사는 접종 후 많이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만들기는 50 살. 50 당연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당연히 만 50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50살 이상을 권장하고 있고요. 최소 60살 이상이면 반드시 맞는 게 좋겠습니다. 반드시는 60 살, 권장은 50 살이 되겠고요. 예, 요즘 나온 예방주사는 접종 후 많이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약간 젊으신 분들일수록 더 힘든데요. 그게 물론 제가 말하는 젊은 기준은 60세 미만이 되겠죠. 네. 많이 힘들지 않고요. 요거 예방주사 맞으시고 난 다음에 진통소염제 있잖아요. 타이레놀도 포함해서 진통소염제 그냥 드시면 돼요. 제가 이 대상포진 예방주사를 환자분들한테 접종하고 그다음에 우리 근육 이완제 뭐 진통소염제 드리면요, 한 3 일만 드시면 아프신 분 하나도 없었습니다. 처음에 이거를 뭐 예방주사를 맞으면 뭐 진통소염제를 먹으면 예방효과가 떨어지니까 맞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다른 예방주사는. 근데 대상포진 예방주사는 2번 맞기 때문에 그런 일 없으니까 그냥 진통소염제 드셔도 무방합니다. 예방효과 차이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주사가 힘들지 두 번째 주사는 힘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예방주사 맞고 나서 힘들 때 그게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면역 기능 증강제 때문에 아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거는 그냥 염증을 많이 일으켜서 그런 거라 소염제 드시면 돼요. 접종 후 많이 안 힘들어요, 그래서. 그 약을 안 드셨으니까 힘든 거죠. 예. 예. 그리고요, 예. 자광신 님이요. 예. 자광신 님이 안녕하세요. 네. 어 몇 년 전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조스타 박스를 맞았는데 요즘 새로 나온 2번 접종하는 주사 맞아야 하나요? 어
제가 인제 요게 좀 돈 아깝잖아요. 그전에 조스타박스도 맞았는데. 조스타박스도 처음에 나왔을 때요. 이게 저희 선배님들 말씀에 따르면 뭐 이것도 예방 효과가 90%고 뭐 한 30년 간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인제 점점 줄더니 요즘은 뭐 예방 효과 7년 가고 예방 효과는 60% 밖에 안 되고 대신에 대상포진 후 신경통 예방 효과는 거의 뭐 95%다.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뢰감이 확 떨어지는 거죠. 요즘 나온 예방주사도 정말 이렇게 뭐 예방 효과 95% 라는데 '진짜로 그렇게 될까?' 이런 의심이 들긴 들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어쨌든 60이 넘으셨으면은 새로 나온 예방주사를 좀 맞는 게 좋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맞은 지가 5년 지나셨으면 한번 맞 5 년까 조스타박스가 5년 간다니까 길면 7 년. 그러니까는 내가 맞은 지가 한 7년 지났다. 그럼 맞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게다가 60이 넘었다. 그러면 새로 나온 거는 맞는 게 좋겠습니다. 이 예. 그게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스트 뮤직 님. 네. 안젤리나 졸리가 대상포진 걸려서 캐스팅 기회도 포기했다고 하던데 대상포진 정도에 따라 일상생활에 불가능해지기도 하나요? 그럼요. 대상포진 통증은요. 잠을 잘 수 없는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상생활 불가능하죠. 너무 아프니까. 이게 경증으로 지나가시면 좋은데 아닌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경증으로 지나갈지 중증으로 지나갈지 어떻게 아냐? 그거는요. 그러니까 대상포진 걸리기 전에 면역 기능 저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병 없는데 약간 무리해서 걸렸으면 가볍게 지나가는 거고 그게 아니고 평소에 막 몸도 안 좋은데 이번에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든 생활을 막 한 두세 달 하고 나서 걸리신 분들은 되게 아프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대상포진 정도에 따라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기도 합니다. 특히 얼굴이나 이 어깨 안면 쪽이나 이게 하여튼 머리랑 가까운 쪽에 걸리신 분들은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혈관 염증을 일으켜 가지고 이건 나중에 중풍 맞는 확률이 올라가요. 이거는 연구 결과가 이미 입증된 거니까 얼굴 쪽에 대상포진 걸리신 분은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초기에 빨리 치료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전숙자님, 예, 전숙자님 안녕하세요. 예. 대상포진 예방하고 오래되면 2차 접종을 다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나온 예방주사요. 이게 2번 맞아야 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뭐 10년 뒤에 2차 접종 한 번 더 이거는 이제 밝혀진 게 없습니다. 밝혀진 게 없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나중에는 이제 뭐 밝혀지겠는데 지금은 없어요. 제 생각에는 저는 그냥 대상포진 예방주사 맞고 나면 15 년쯤 뒤에 상태 그냥 한 번 더 맞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인제 의미 있을지는 뭐 현재까지 과학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 네. 조은자님, 예, 안녕하세요 조은자님. 예. 대상포진 후에 단순포진이 자주 생기는데 원인이 뭘까요?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대상포진과 대상포진 걸렸다고 단순포진이 자주 생기지는 않을 텐데. 오늘 다른 바이러스라서. 예, 저도 의사지만 다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씀이 틀린 얘기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상포진하고 단순포진이랑 얘들이 분명히 우리 몸에 들어와서 면역세포 뭔가를 갖다가 고장 내렸을 건 분명하거든요. 원래대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포진도 많이 생길 수 있겠죠. 논리적으로는 가능한데 인제 정확하게 그 기전을 알 수는 없다는 거죠. 치료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단순포진 치료하듯이 하셔야죠. 단순포진이라는 게 그냥 약 바르고 약 한 3 그러니까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포진을. 그다음에 거기다가 약 바르고 약 3 일치 드시고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좀 별 치료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3일 약 먹고 어 연고 3일 바른다. 그렇게 생길 수 있겠습니다. 예. 정진아 님. 예, 안녕하세요 정진아 님. 예. 대상포진이 한 달에 한 번씩 걸릴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현재까지 연구 결과는요. 현재까지 연구 결과는 한 달에 한 번씩 걸릴 수는 없죠. 근데 말입니다. 저는 인제 이거는 현재까지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잖아요. 면역 기능이 극히 떨어지신 분들 있죠. 그러니까 특히 무슨 아까 말씀드렸지만 T세포 면역
그런 게 되게 낮으신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은 몰라도 몇 달에 한 번씩은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요거는 인제 현재까지 의학적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가능하다.'라고 저는 요즘은 생각하고 있어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대상포진에 걸리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 거의 불가능하지만 100% 불가능하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요런 분을 그러니까 환자분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건 분명히 단순 포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통증이 너무 심해요. 대상포진은 분명한데 너무 자주 걸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그런 분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면역 기능이 이분이 분명히 떨어져 있어요, 무지하게 어떤 다른 병에 의해서.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걸리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어떻게 제가 뭐 확진해 드릴 수가 없는 면이 좀 있어요. 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한 달에 한 번씩 걸릴 수는 없다.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뭐 아주 극히 일부는 걸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추정을 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요거는 아직까지 과학적인 입증은 안 돼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손수연 님. 네. 우리 아저씨가 70 대이신데 현재 대상포진 2 개월째입니다. 게으르시고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그래요. 네. 예 어떻게 좀 질문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그렇죠. 이거 피곤하시니까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그러신 거죠. 빨리 면역 기능 좀 증강시켜 드리고 그러니까 뭐 잘 드셔야죠. 그리고 되게 피곤하신 모양이죠. 예. 그러니까 대상포진 한번 걸리고 나면 되게 피곤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딴 병 아니면은 그냥 좀 지켜 보세요. 그러면 인제 어느 순간 인제 2-3 개월 지나고 나면 인제 피로가 좀 사라지고 좋아지실 겁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는데 글쎄요. 저도 뭐 직접 환자를 본 게 아니니까 예. 게을러서 그러신 것 같진 않고요. 대상포진 후유증 아닐까요? 네. 네 그다음에 코스모스 님 네. 어 단순 포진 예방 접종은 대학병원에서 맞아도 되나요? 단순 포진 예방 접종은 없습니다. 대상 포진만 있고. 대상 포진 예방 접종은 뭐 대학병원에서 맞으셔도 되고 뭐 다른 데서 맞으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회사 단일 제품이기 때문에 어디 가도 똑같습니다. 접종명은 싱그릭스라고 합니다. 싱그릭스. 예. 저희 병원에도 있고요. 뭐 대상포진 예방주사는 이제 싱그릭스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회사 똑같은 한 회사밖에 없습니다. 독점 회사죠. 기술이 좋아 가지고. 네. 우리나라도 이런 것 좀 개발해 가지고서 최소한 우리도 인제 그 라이센스 생산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네. 인구가 적어서 못 한대요, 우리는 예방접종 연구를. 예방접종 연구하고 싶은데 인제 그러니까 인구가 적어서 못 한다. 1억은 돼야지 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예. JYP 님? 네. JYP 네. 대상포진에 걸리면 어느 병원으로 가는 건가요? 통증, 피부, 내과 궁금합니다. 뭐 여러 군데를 다 하시는데요. 대상포진에 걸렸는데 만약에 아프다 많이, 통증이 심하다 그러면 통증의학과 가셔야 돼요. 대상포진은 이제 뭐 피부 관리 내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만성 통증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일단 대상포진에 걸렸는데 좀 많이 아픈 것 같다. 얼굴 부위다. 그러면은 통증의학과 가시기를 권한드립니다. 네. 그 외에 뭐 아프지 않고 그냥 수포만 좀 나 있다 그러면 그거야 뭐 약만 먹으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지 않겠어요? 근데 좀 아프면은 바로 통증의학과 가도록 하세요. 네. 정진아 님 네. 2년 전에 엉덩이 쪽에 대상포진이 생겼는데 피곤하면 6 개월, 3 개월, 최근에는 한 달에 한 번? 아이고. 어 이게 이 정진아 님 말씀드린 대로 요게 그러니까 자주 생기신다는 거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생기시고 있는데 그 한 달에 한 번 끝나고 나서 맞아 보세요 그럼. 그게 대상포진 예방주사는 한 달만 지나도 맞을 수는 있긴 있거든요, 논리적으로는. 그리고 맞는 예방주사 안에 이게 그러니까 급성기만 지나서 맞으시면 되니까요. 좀 이게 한 달에 한 번? 좀 빨리 좀 맞으시면 좋겠고 그리고요 이거는 분명히 면역 기능이 떨어질 만한 그런 질환이 있으세요. 고거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원인 질환 찾으시고요. 그다음에 예방 접종은 주포 사라지고 한 달 후에 맞으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파스타 제이 님 "전에 대상포진 걸렸는데 예방 접종하면 효과 있을까요?"
제가 본 연구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물론 어 그 네. 그 예방 접종이 당연히 효과가 있죠. 네. 맞으셔야 돼요 오히려. 대상포진 걸렸으니까 '나 다시는 안 걸릴 거다.' 그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여신강림 님. 50만 원 내고 1-2차 접종 끝났는데 더 이상 대상포진이 생기지는 않겠죠? 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5%는 걸립니다. 네. 네 그리고 예. 정정희 님 예 안녕하세요. 네. 76 세이신데 단순 포진이 수시로 댕겨 예방 접종 기회를 놓치다 대상 포진 예? 아이고, 아이고. 예 이거 대상 포진에 걸리셔 가지고 지금 막 아프고 있다. 예? 신경 통증 치료를 하셔야죠 그럼. 이게 통증의학과에 가시면 이게 등짝에다가 예? 등짝에 신경에다가 신경 차단술을 해 드릴 건데요. 그거 빨리 맞도록 하십시오. 2달 보름 지나고 있는데 아직도 통증이 남아 있으시면 영원히 갈 수 있거든요, 석 달 지나면. 그러니까는 근처에 통증의학과에 전화해서 등짝에 이 등 쪽으로 신경 주사를 놔 줄 수 있냐 물어보고 그거 있으면 가서 맞도록 하십시오, 반드시. 신경 차단술이 신경 치료가 빨리 지금 아주 급하십니다. 이게 안 없어지거든요, 잘못하면. 네. 조은자님, 대상포진 치료제 주사하고 신장 수치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부작용인가요? 이거 무슨 그러니까 신장이 나빠지셨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신장이요. 대상 주사 투여했는데 신장이 나빠졌다. 이게 원래 반대이죠. 신장이 나쁜 분들이 대상포진 주사를 맞을 때 양을 좀 줄여서 맞으셔야 되죠. 대상포진 치료제가 신장을 망가뜨리는지는 좀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신장이 나쁜 분들은 대상포진 치료제의 양을 줄여서 맞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인제 그렇게 된 겁니다. 예. 네. 그렇게 좀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50 분이 넘어서 인제 여기까지 제가 인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좀 어떻게 좀 도움이 많이 되셨어요? 도움 별로 안 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또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고요. 항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항상 희망 예 고통 속에서 희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간이 다 힘들고 살고 있다는 걸 인지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힘들 때 나만 힘든 거 아니고 대다수의 사람이 아니면 전체 모든 사람이 힘들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구나 알고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도 힘들다고 옆에 사람이 힘들다고 그게 위로가 되려는지 서로 말도 안 하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늘 항상 이렇게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뭉크 한번 보시고요. 네. 저희 통증 클리닉과 아주 관련 있는 화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통을 그린 화가. 예.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빨리 의료 사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을로 가고 겨울로 갈수록 의사인 저도 지금 불안해 죽겠어요 지금. 저도 집에 아프신 분들 계시고 하는데 이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스럽고요. 저야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50분 동안 준비한 것도 별로 부족하고 부족한 이은영 말씀 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또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